오늘도 저번에 이제 ETF 1편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ETF 이야기 계속 해보는 거죠, 저희? 네, 맞습니다. ETF를 조금 더 저희가 알기 위해서 그 지난주에 했었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저희 존 보글 네. 뱅가드 회장이죠. 그분이 그 대표 지수인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를 선보인 이후에 1993년도 한 17년 정도 지났죠. 그때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라는 곳에서 맞아요. 스파이더 네네. S&P 500을 만들었습니다. 의문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스파이더에서 먼저 나왔을까? 그쵸, 만든 건 뱅가드인데. 왜 뱅가드에서 안 나왔을까를 보면은 사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뱅가드 회장 존 보글은 ETF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사실 알려져 있어요. 나올 때부터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알려진 거 말고도 네네. 진짜 존 보글 회장이 ETF를 왜 좋아하지 않았는지를 조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우선 약간 시계침을 좀 돌려가지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존 보글가 최초로 ETF를 만든 분이 네이트 모스트라는 분인데요. 네이트 모스트라는 분은 원래 직업이 미국 증권거래소, 네. 이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의 신상품 개발을 담당하던 분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약간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엄청 고민을 많이 네. 했었는데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인덱스 펀드가 있구나. 그러면 그 인덱스 펀드를 상장을 시키면 어떨까? 원래 있었던 장소가 증권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상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그분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ETF.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이걸 상장시키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 야, 상장시켜가지고 뭔가 거래가 많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럼 네. 그중에 뭘 상장시켰을 때 괜찮지? 하다가 보니까 인덱스 펀드 이렇게 된 거네요, 순서가. 네이트 모스트라는 분이 1993년에 첫 ETF가 나왔는데 한 1년 전에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벨리포지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뱅가드 본사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찾아갔어요. 네. 그 존 보글 회장을 만나러. 네이트 모스트는 굉장히 설렜어요. 네. 본인이 새로운 것도 할 수 있고 KPI도 달성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가지고 존 보글한테 말을 했습니다. 왜냐? 존 보글이 만든 S&P 500 인덱스 펀드로 이렇게 ETF를 만들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가서 이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줄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서 반띵하자. 반띵하자. 수수료를 됐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든 이 최초 ETF가 상장되고 나서 그 네이트 모스트 같은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 이런 걸 전혀 받지를 않았다고 와, 알려져 정말요? 있습니다. 네. 그냥 아이디어만 제공을 했고 너무 슬프잖아요. 네, 본인의 KPI만 달성을 했다. 네이트 모스트는 확신이 사실 있었어요. 그 존 보글의 그 자서전 같은데 보더라도 네이트 모스트는 굉장히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게 될 거다. 맞습니다. 개별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새로운 투자자를 반드시 유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존 보글은 반대를 했습니다. 존 보글이 반대를 한 이유는 ETF 자체라기보다는 네이트 모스트가 한 말이, 그러니까 ETF의 장점이라고 꼽았던 말이 좀 마음에 걸렸던 거죠.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일일 유동성을 보장한다라는 말이 존 보글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동성을 보장한다는 게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하는 LP를 맞습니다. 호가돼준다 이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호가도 대주고 하니까 언제든지 거래가 될 수 있다. ETF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히려 존 보글이 그 부분에 대해서 ETF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존 보글이 그냥 뭐 보낸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서로 이렇게 쿨하게 헤어졌고 나중에도 뭐 서로 친하게 지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이트 모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뉴욕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막 생각을 한 거죠. 그 아이디어를 준 것들을 보완을 해서 바로 이듬해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내서 바로 1993년에 최초의 ETF인 SPDR, 스파이더 S&P 500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SPDR의 약자가 뭘까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약자를 알면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스탠다드 푸어스 디파지트 리시트인데요. 이게 바로 그 S&P 500 인덱스의 예탁 증권 디파지트리 리시트이라는 게 예탁 증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S&P 500 인덱스 펀드를 이렇게 거래소에 예탁했다. 예탁 증권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SPDR로 이렇게 줄임말로 쓰였던 거고 그것이 흔히 스파이더로 이렇게 읽혀지면서 그 스파이더가 거기서
위례를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면은 ETF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같은 인덱스 펀드를 기초로 상장을 하도록 만든 일종의 예탁 증권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있는데 존 보글이 굉장히 아까 ETF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투자 경험상 단기 거래를 투기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단기 거래를 실패자의 게임, 루저스 게임이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고요. 단기 투자를 그 승자의 게임, 위너스 게임이라고 하면서 이 단기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단타하지 말고 존버해라. 존 보글이 또 굉장히 또 한 말이 시장을 추종하는 만큼 잦은 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ETF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수를 따라가며 저비용 상품이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게 여겼는데 ETF 자체는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어서 인덱스 펀드처럼 좋은데 네. 대신에 너무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래를 많이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요거를 우려를 했던 거네요. 존 보글은.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존 보글 회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ETF에 대해서는 잦은 매매를 왜 반대하셨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을 실현하면은 저희가 내야 되죠? 세금?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매매 수수료도 나가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ETF에서 좀 반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존 보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을 그 본인의 투자 철학을 뱅가드 ETF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뱅가드도 ETF를 내긴 낸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잘 되니까. 맞습니다. 내기는 냈는데 네. 뱅가드를 포함해서 블랙락이라든지 스파이더 같은 상위 운용사들은 이 레버리지 인버스 2X 흔히 말하는 정말 매매용 상품 같은 네. 경우에는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삼버리지라고 하죠. 네. 3배로 위아래 갔다 하는 거. 보고 같은 경우는 디렉시온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쉐어즈 같이 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운용사들이 좀 따로 있고요. 뱅가드를 포함해서는 그 투자 철학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시장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네. 존 보글이 그 우려했던 네, 존 보글 회장이 보시면 좀 마음이 아마 아파하실 것 같아요. 2016년에는 ETF 거래 대금이 194조 원, 그리고 2017년에는 진짜 많다. 예. 237조 원, 18년에도 356조 원까지 올라갔고요. 19년에는 327조 원, 올해 한 7월 10일까지 520조 원입니다. 빨리 늘었네요. 사실 대부분은 레버리지 상품들, 인버스 2X 상품, 그리고 원유 ETF 같이 네네. 잦은 매매들이 좀 많았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떨까요? 안 좋을 것 안 같은데요? 좋죠. 그리고 원유 ETF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수익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올해 마이너스 한 10% 정도 대략. 그리고 인버스 2X도 연초 기준으로 네, 연초 안 좋다는 기준으로 말씀이시죠? 인버스도 그렇고 원유 ETF도 좀 손실이 많은데요. 근데 올해 수익률 상위에 있는 상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매매형 상품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흔히 알려져 있는 2차 전지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정말 매매형 상품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상품들이 오히려 수익률 상위에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존 보글 회장님이 ETF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 여동생한테 갑자기 밤 11시에 연락이 왔어요. 네. 저한테 자기가 글로벌엑스에서 출시한 전기차 ETF를 한 $7 정도에 샀는데 네네. 자다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서 봤는데 엄청 $11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밤 11시 넘어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절대 연락 안 하는 사이인데 제가 딱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는 상품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휩쓸려 하는 상품들은 결과적으로 좋지가 않을 수 있구나. 존 보글과 이 워렌 버핏으로부터 배우는 ETF 투자, 주식 투자할 때 좀 기억해야 되는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가들은 ETF를 어떻게 활용했나?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했던 얘기인데요. 장기 투자. 잦은 매매는 불필요한 비용,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브로커리지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잦은 매매는 좀 피해라 인데요. 네. 워렌 버핏의 또 명언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비유를 했습니다.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요.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3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근데 워렌 버핏은 여기 비교해가지고 4번째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제4의 운동 법칙. 투자 세계에서는
운동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는 잦은 매매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존보글 회장이 굉장히 많이 했던 말입니다. ETF를 통해서 한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책 제목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맞습니다. 그것이 인덱스 펀드의 핵심인데요. 그걸 약간 지금 개념으로 조금 옮겨와서 생각을 하면은 성장하고 혁신하는 기업, 뭐 저희가 뭐 5년, 10년 뒤에는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거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새로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 하나 또는 두 개의 종목, 이거 사실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혁신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 존보글 회장의 그런 명언을 빌리면은 새로운 성장하는 테마에 대해서는 한두 종목의 주식을 선택하기보다 이 ETF를 통해서 한 번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라. 존보글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제일 와닿았거든요. 뭐냐면 지푸라기 더미에서 좋은 주식을 찾는 건 바늘을 찾는 거랑 똑같다. 이 바늘을 네.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바늘을 고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지푸라기도 헤쳐야 되고 바늘도 이렇게 눈 뜨고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지푸라기 더미를 다 사면 어쨌든 그 안에 바늘이 들어있으니까 네네. 그냥 지푸라기 더미를 사라.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예. 그렇네. 네.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ETF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또 마지막 세 번째, 혁신 산업에 투자하라. 혁신 산업에 투자하라. 오늘 사는 ETF가 내일 반드시 오르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2차 전지, 뭐 게임, 뭐 클라우드, 네. 바이오, 뭐 원격 의료 같은 혁신 산업은 결국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예, 이 산업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사실 뭐 이견이 다 없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을 또 예를 들면은 시장 가격이 때로는 본질의 가치보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떨어질 있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본래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존보글 회장이 또 한 말이 투자 자체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위험이 수반되는 그런 투자를 사실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보글 회장님은 이제 ETF를 안 좋게 본 게 아니고 네. 어쨌든 혹시 그걸 쓰는 사람이 잦은 매매를 해서 잘못 쓸까봐 네. 요거를 걱정을 하셨던 거니까 맞아요. 저희는 네. ETF를 가지고 그렇게 안 쓰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도 ETF 재밌는 얘기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